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신이 주신 재주일까요? 아니면 악마가 내린 삶의 저주일까요? 그림을 잘 그리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선망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다지 필수 조건이 아니니까 그저 한번 보고 돌아섭니다. 반면에 그림을 잘 그리다 보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화가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화가로서의 성공보다는 수백 배 많은 실패를 겪게 되는 아주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화가로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화가의 길을 밟게 되며 사회로부터 다양한 편견과 상처를 받게 되는 화가로서의 부정적인 삶을 제 사례를 통해 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부에 이어 2부 계속합니다. 학부모들이 보는 미술 분야에 대한 선입견. 6번째 사례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미술 분야에 대한 선입견인데요. 지난 25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며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어느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녀 진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국영수 같은 다른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서 혹시 소질이 있다면 미술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며 두 가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학생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지닌 가능성이 아직 보이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벌써 아이의 가능성을 부모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이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주고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지 여겨졌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들이 저 어린 나이에 공부를 엄청 잘했나요? 그 시대에 정말 그랬을까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올바른 판단이 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요즘 입시 제도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미대에서는 미술 실기 실력과 타 과목의 기초 학습 능력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기업에서도 디자인의 경우 창의성을 중시하며 미술 실기만을 보지 않고 마케팅이나 시장 분석 등 다방면에서 균형감 있는 인재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제가 굳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실제로 디자인 부서에서 10년간 일을 해보며 미술이나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분 적분을 잘하거나 영어 문법을 잘하는 것은 실제 회사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창의적인 발상을 중시하는데 디자인 쪽 인재들이 탁월하며 공대 쪽 친구들과 차별화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대 쪽 친구들의 경우 뇌 구조 자체가 논리를 중시하는 좌뇌를 사용하고 어려서부터 공식과 법칙에 몰입하다 보니 기존의 법칙이나 문제 해결 방법에서 기존의 법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예술 쪽 친구들이 오히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모르면서 오히려 자신의 아이가 공대나 의대 또는 상대 쪽에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 학습 성적으로 미리 그들의 잠재성을 잘라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아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의 외모나 행동은 MBA 전공자? 자, 다음 사례를 보죠. S전자에서 10년간 같이 근무한 동료들은 퇴사 후에야 제 원래 모습을 알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던 제가 양복 입고 다니고 파워포인트로 사용자 분석 발표를 하는 일을 하자 제가 순수 미술을 전공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 말을 들은 후배들은 무척이나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 선배가 MBA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말은 역시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이나 말투로 쉽게 파악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후배들은 형 말투가 다, 나, 까 이런 비슷하기도 하고 외모도 비즈니스맨 같아서 그랬나 봐요 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미술한 사람은 다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거나 말투가 좀 어눌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런 어이없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미술계의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미술은 이상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튀는 행동이나 외모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미술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술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말이죠. 내가 튀는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는 방식으로 여겨서는 오히려 벽을 두고 우리를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강의할 때 담당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음악, 연극, 그리고 미술하는 분들과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요. 연극과 뮤지컬하는 분들과 가장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일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누구와 일할 때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바로 화가분들이었어요.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메시지 없이 일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라고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렇구나. 시각적으로 소통하기에 능하다 보니 언어적 표현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민해서 그런 것인지 돌아보게 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도록 행동하자라는 반성을 저부터 해보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